그녀는 절대 당신에게 먼저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이걸 알아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죠. 이건 비싼 레스토랑이나 기념일 선물 같은 게 아닙니다. 밤새 정성껏 써내려간 장문의 카톡 메시지도 아니고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더더욱 아니죠.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은 바로 당신이 주는 단 한 가지의 감정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이 감정을 선물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을 떠올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당신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혹시 당신일까 상상하고 휴대폰 액정이 밝아질 때마다 당신의 이름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죠. 이 변화는 단순히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그녀를 당신에게 완전히 중독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논리나 조건 혹은 외모가 닿을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곳, 그녀의 본능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는 남자는 그 관계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아마 당신은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했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친절했고 든든한 지원군이었으며 언제나 그녀 곁에 있었죠. 그녀의 카톡 메시지에는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답장을 보냈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장을 통째로 꺼내주었습니다. 마치 그게 당신이 가진 전부인 것처럼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떠나버렸거나 혹은 더 최악은 지루함과 무관심 속에서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곁에 머물렀죠. 당신은 홀로 남아 텅 빈 방 안에서 생각에 잠깁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분명 당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세상이 착한 남자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요. 하지만 당신이 놓치고 있던 것, 아니, 우리 남자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었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놓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심지어 당신의 아버지에게서도 배울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남자들에게 정반대의 것을 가르쳐왔죠. 모든 걸 맞춰주고 감정을 쏟아붓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 세상 모든 여자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걸 느끼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에너지, 당신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중력, 말없이 뿜어져 나오는 고요한 자신감,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중심 같은 것 말입니다. 혹시 궁금해 본 적 없나요? 왜 어떤 남자들은 심지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데도 여자의 감정을 송두리째 휘어잡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이 원칙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미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 첫 번째, 절대 당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지 마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첫 만남, 첫 카톡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스토리를 꺼내놓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진솔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여자는 당신이라는 책을 단숨에 다 읽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서 미치게 만드는 책에 끌립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당신이 고요한 눈빛과 존재감만으로도 무게가 느껴지는 한 남자로 서 있을 때 그녀는 평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벽들이 저절로 허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게임의 법칙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나쁜 남자처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이건 당신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말로 채우지 않는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그녀의 상상력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건 밀당이나 어장관리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존중의 문제예요. 여자는 자신의 에너지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를 본능적으로 존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 스토리를 안달나서 늘어놓지 않을 때, 모든 침묵의 순간을 의미 없는 말들로 채우려 하지 않을 때, 그녀는 그 빈 공간을 느끼고 자신이 직접 그 공간을 채우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 남자들이 관심을 갈구하며 아침 인사를 보내고 자신의 계획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동안 당신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에게 읽히는 존재가 아니라 탐험하고 싶은 미지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가 잠들기 전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가 되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 신비감이라는 게 단순히 말을 아끼고 카톡 답장을 일부러 늦게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어설픈 기술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죠. 진정한 신비감은 당신이 그녀 없이도 완벽하게 충만하고 목표로 가득 찬 당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 저절로 생겨나는 아우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녀의 연락만 기다리며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남자와 자신의 사업을 구축하느라 혹은 쇠질에 미쳐서 땀 흘리느라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볼 틈도 없는 남자. 과연 누가 더 궁금하고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당신이 당신의 삶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자 감독이 될 때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화에 캐스팅되고 싶어 하는 배우가 되죠. 그녀가 당신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그녀는 당신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어 안달하게 됩니다. 다른 남자들은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나는 당신을 원하지만 당신이 없어도 내 세상은 무너지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매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당신의 세계를 함께 즐길 파트너로서 자신을 원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그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평정심입니다. 그녀는 평생 수천 명의 남자를 만나왔습니다. 자신을 쫓아다니고 카톡을 쉬지 않고 보내고 자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안정감을 찾는 남자들. 그녀가 조금만 차갑게 굴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리는 남자들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하는 단 한 명의 남자는 그녀가 감정의 지진을 일으키려 할 때 미동도 없이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던 남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아주 희귀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필터나 화려한 외모, 재치 있는 답변으로도 가릴 수 없는 진짜 힘을 말이죠. 그리고 그 힘은 그녀의 심장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깨닫게 되거든요. 자신이 늘 사용하던 익숙한 게임의 법칙들,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삐진 척하거나 헤어지자고 으름장을 놓는 것, 이 남자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건 그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미 그녀 없이도 너무나 완벽하고 충만하며 자기 자신의 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그녀의 존재가 그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평온함은 여자를 두렵게 만드는 동시에 참을 수 없이 매혹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을 중심으로 맴도는 남자들의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남자는 자신만의 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기분 변화나 침묵, 변덕으로 당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녀는 두려움과 함께 지독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인 감정은 곧 중독성 강한 마약이 됩니다. 자, 그럼 이 평정심을 어떻게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그녀가 갑자기 당신을 향해 감정의 폭풍우를 몰고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혹은
오빠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쏘아붙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함께 소리를 높여 변명하거나 내가 언제 저번 주에도 너한테 시간 썼잖아. 혹은 꼬리를 내리고 사과하기 바쁘죠.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화 풀어.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소용돌이에 함께 휩쓸려 들어가는 대신 고요한 태풍의 눈이 됩니다. 당신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화내지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저 고요하게 그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잠시 잦아들었을 때 차분하게 말하죠. 그렇게 느꼈구나. 많이 서운했겠다. 여기서 끝입니다. 변명도 설명도 설득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녀의 감정을 인정해줬을 뿐 그 감정에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신의 이런 반응에 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평정심을 깨기 위해 더 강한 태풍을 몰고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그 고요한 중심을 지켜낼 때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남자는 내가 흔들 수 없구나. 그리고 이 깨달음은 불안감이 아닌 아주 깊은 안전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 기복에도 무너지지 않는 남자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기댈 수 있는 벽을 찾은 듯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남성성입니다.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허둥대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가 어떤 감정의 파도를 일으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등대 같은 남자. 당신의 평정심은 그녀에게 나는 안전하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그 안전함은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녀를 당신에게 중독시킵니다. 모든 관계는 보통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을 관찰하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당신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거든요. 당신의 존재감은 그녀의 시간을 요구하지도 그녀의 관심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마지못해 던져주는 약간의 관심에 어린아이처럼 흥분하며 반응하지도 않죠. 그리고 당신의 그 낯선 저항감은 그녀가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자신감의 성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그녀는 평생을 쫓기는 것에 익숙해져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남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사탕처럼 건네주며 제발 선택해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에 너무나도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고요하고 일관적이며 그녀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드라마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그녀 내면에 아주 깊숙이 잠들어 있던 본능적인 스위치를 켜버립니다. 바로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쟁취하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분노나 결핍이 아닌 규율과 자기인식의 힘으로 통제할 때 그녀가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그녀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당신에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요. 내가 이 남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나를 쫓게 만들 수 있을까? 그녀는 당신의 마지막 카톡을 밤새 다시 읽고 자신의 말실수는 없었는지 곱씹어보며 당신의 눈빛이 자신에게 머물렀던 마지막 순간을 몇 번이고 되감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애정의 홍수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불확실성의 가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녀는 당신을 향해 더욱더 몸을 기울이게 됩니다. 당신이 채워주지 않는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그녀의 집착은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본질적인 법칙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다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편의점 전단지처럼 공짜로 남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당신이 늘 채워주던 그 공간, 당신의 카톡, 당신의 좋아요, 당신의 칭찬이 사라진 그 빈 공간을 그녀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의 뇌는 그 빈 공간의 이유를 찾고 그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왜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관심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노력해서 쟁취해야만 하는 가치가 됩니다. 관계의 프레임이 180도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당신이 정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만든 세상으로 들어오기 위해 티켓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이 그녀의 세상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 세상은 남자들에게 솔직하게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쉽게 열리는 문을 가진 남자를 과연 어떤 여자가 존중할까요? 여기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묘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남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끌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곁에 있지만 완전히 가질 수는 없는 남자. 그녀의 몸을 만질 수는 있어도 그의 영혼은 지켜내는 남자. 자신의 존재감은 내어주되 권력은 절대 넘겨주지 않는 남자 말입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함입니다.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들을 자격조차 증명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의 불안함과 결핍을 깊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쏟아내는 세상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관찰하고 드러내기보다 더 많이 경청하는 남자는 그 자체로 희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희소성은 그녀의 내면에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이미 숱하게 봐왔습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털어놓는 남자들을요. 그들의 기대감이 마치 비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감각도 이미 경험했죠. 하지만 당신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깨닫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의 감정은 통제되지 않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된 양만큼만 주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실이 그녀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존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구원을 여자에게서 찾으려는 남자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어둠 속에서 홀로 자신을 마주하고 그 어떤 박수갈차에 없이도 스스로를 재건해낸 남자, 즉 스스로를 구원한 남자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의 내면 세계를 아주 잠깐이라도 엿보는 모든 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거래가 아닌 귀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관계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쫓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적 규율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만을 통과시키는 필터가 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적게 내어주었기에 그녀가 쟁취한 모든 작은 조각들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이 관계의 과정 그 자체보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결과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이 당신의 가치와 안정감을 증명받을 권력을 그녀의 손에 쥐어줬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관계의 동력은 거기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녀가 존경하고 탐험하고 싶어 하던 남자가 아니거든요.
당신은 그녀의 승인을 기다리는 대기자, 그녀의 선택을 바라는 지원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의 질을 정의하기 위해 여자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만큼 여자의 매력을 빠르게 쉽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소개팅 한번 잘 되고 카톡 분위기가 좀 좋다 싶으면 남자들은 벌써 머릿속으로 둘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쓰이지도 않은 관계의 시나리오를 미리 계획하고 감정의 결과를 예측하고 우리 무슨 사이야? 라는 꼬리표를 상상하죠. 그리고 그 섣부른 감정적 투자는 곧 집착이 되고 집착은 불안을 낳습니다. 그 불안함은 당신의 말투, 행동, 결정 하나하나에 세우며 나와 결국 그녀를 질식시킵니다. 그녀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을 증명할 권력을 너무 빨리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무언가가 반드시 잘 되기를 바라는 순간 당신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구부러지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니라고 비명을 질러도 당신은 응이라고 대답하죠. 당신은 그녀에게 맞추기 위해 당신의 관점을 수정하고 이 위태로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당당했던 남성적 자신감은 어느새 낭만이라는 탈을 쓴 감정적 종속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종속은 당신을 극도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반응, 모든 카톡, 모든 답장 지연이 당신의 자존감을 시험하는 시험지가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그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견고하며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남자입니다. 그는 여자를 즐길 수는 있지만 절대 그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이 머물라고 애원할 때조차도 그는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날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의 평화는 그녀의 반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관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차분한 무집착이 그녀를 취하게 만듭니다. 이제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평가하게 되죠. 왜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처럼 나를 쫓지 않지? 왜 내 행동에 그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거지? 당신이 만들어낸 그 공간, 그 절박함의 부재, 그 고요한 자신감이 그녀를 강력한 중력처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그녀를 붙잡으려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녀의 말투 하나에, 그녀의 기분 변화에, 당신을 떠보는 듯한 그 행동에, 도발적인 침묵에 당신이 평정심을 잃고 무너지는 매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엄마의 인정을 갈구하는 소년처럼 반응하고 있을 뿐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는 성숙한 남자로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감정에 휩쓸려 과도하게 해명하고 마치 재판이라도 받는 사람처럼 당신의 행동을 변호하기 시작할 때 그녀는 당신을 리더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분에 끌려다니는 추종자로 보게 됩니다. 비극은 우리 남자들 대부분이 이걸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관심의 표현이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종종 당신의 불안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중심이 얼마나 약한지, 자기 통제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광고하는 꼴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매력은 죽어버립니다. 여자는 자신이 흔들 수 없는 남자에게만 온전히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가 던지는 모든 감정적 낚싯바늘을 필사적으로 물어버린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흥미를 잃기 전에 먼저 존중심을 잃게 될 겁니다. 그녀가 말은 안 해도 정말로 원하는 것은 상황이 격해질 때 무너지지 않는 남자, 그녀가 목소리를 높일 때 함께 소리치지 않는 남자, 그녀가 시비를 걸 때마다 일일이 해명하려 들지 않는 남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적 힘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치 전사가 전투를 신중하게 고르듯
당신의 말을 신중하게 고른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도발에 대응할 가치는 없고 모든 기분을 당신이 고쳐줄 필요도 없으며 모든 감정의 파도에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절제와 위엄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녀는 처음에는 아마 더 강하게 당신을 밀어붙일 겁니다. 더 시끄럽게, 더 차갑게, 더 멀리 당신을 시험하려 들겠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통제력의 한계를 시험해 보려는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선을 굳건히 지켜낸다면,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방 안의 공기가 터질 듯 팽팽할 때에도 고요함 속에서 말할 수 있다면 그녀의 내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당신의 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은 매력으로, 매력은 충성심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희귀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려 하고 모든 기분을 달래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스스로 느끼게 내버려 두는 남자, 그녀가 만든 감정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를 성급하게 구해주지 않는 남자, 통제하지 않으면서 이끄는 남자, 바로 그 남자를 그녀는 신뢰하고 존중하며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고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자 인생 최대의 실수는 바로 자신의 관심이 공짜라고 믿는 겁니다. 그녀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당신에게 잠시 시간을 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녀가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인정, 대화와 노력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관계의 역학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남자 자체를 파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아직 그 가치를 증명하지도 않은 여자에게 당신의 모든 관심을 쏟아부을 때마다 당신은 애초에 당신에게 힘을 주었던 바로 그 화폐를 탕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사랑이나 유대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나약함으로 느낍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여자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흘러넘치는 것, 자신의 존재감과 일관성, 품격으로 쟁취하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당신이 아직 자격도 없는 여자에게 당신의 관심을 퍼부을 때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것을 이용합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을 도전 과제가 아니라 편리한 옵션으로 여기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답장하고,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칭찬하는 남자는 숭배받는 것에 익숙한 여자의 인생에서 그저 배경 소음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극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희소할 때, 규율이 있을 때, 그리고 쟁취해야만 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당신은 그녀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단둘이 있을 때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당신의 목표를 어떻게 지지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당신의 관심은 마치 왕이 자신의 왕좌를 지키듯 보호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투자 없이도 당신의 세계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이미 당신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의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시간이 싸구려라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당신의 세상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바로 이렇게 사는 남자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그녀의 가장 좋은 모습만이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랑을 배울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든 바로 그 순간부터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여자를 얻는 방법은 그녀를 쫓고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당신 자신을 증명하고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대기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집단적인 세뇌는 너무나도 많은 강인한 남자들을 여자의 관심을 산소처럼 여기는 구걸하는 자들로 바꿔놓았습니다. 비극은 당신이 그녀를 쫓으면 쫓을수록 그녀는 더 멀리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녀가 연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평화보다 그녀를 더 필요로 하는 남자를 그녀는 본능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거대한 반전입니다. 방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는 가장 많은 것을 하는 남자가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남자입니다. 가치와 존재감, 명확함을 주지만 절박함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남자.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바로 상품, the prize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한 이 세계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 심사관이 됩니다. 이 사고방식은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투에서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경험 속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박수갈채도 없이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시간 속에서, 당신 자신의 인정을 스스로 마스터하는 과정 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냈을 때, 당신이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했을 때,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여자도 당신을 당신의 가치관으로부터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그 명확함, 그 고요한 힘이 바로 그녀가 밤새도록 생각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강력합니다. 희귀하기 때문이고 쟁취해야만 하기 때문이며 단순한 욕망이나 환상이 아닌 당신의 가치와 비전, 목적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상품이 되는 것이 거만하고 시끄럽고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온전함을, 견고함을,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잃을 것이 있는 남자의 아우라를 풍길 때,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당신이 대응하는 방식에서, 에너지가 맞지 않을 때 미련 없이 돌아서는 당신의 발걸음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끌리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익숙한 기술로는 당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를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이해하고 이 진실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선택받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상품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상품은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끌어당길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애초에 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이 연애라는 게임에 더 이상 진저리가 난다면, 당신의 영혼을 바쳤지만 당신의 관심조차 받을 자격이 없었던 여자들에게 지쳤다면, 그리고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고 자문하며 잠 못 이루는 밤에 신물이 난다면, 이 한 가지만은 알아두십시오. 당신은 한 번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설계도를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 연애 설계도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건 그들이 당신이 절대 찾지 못하기를 바랐던 무기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상처와 경험, 그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죠. 이 책은 당신에게 사랑받기를 희망하는 남자처럼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목적에 의해 선택받은 남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끄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모든 핵심적인 통찰,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전자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댓글창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망설이는 남자는 계속해서 쫓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행동하는 남자는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당신의 권력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명확함 속에서 살 준비가 되었다면, 더 이상 그녀의 즐거움을 위한 광대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스스로가 상품이 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당신이 평생 걸어왔던 익숙한 길입니다. 계속해서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고 카톡 답장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버리는 길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오늘 당신이 알게 된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침묵이 힘이 되고 당신의 평정심이 그녀를 끌어당기며 당신 자신이 바로 상품이 되는 길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주저하는 자는 평생을 쫓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행동하는 자는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태어난 본래의 모습, 즉 감정의 지배자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감정의 지배자라고 남기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아직도 낡은 거짓말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더 많은 남자들이 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